자, 오늘부터 11단원 평면좌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석기하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선 위에 거리가 있고, 좌표 평면상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따질 때는 이 수직선이라는 게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를 나타내는 수평선이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점 A, B가 있다고 합시다. 두 점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실수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x1, x2라고 하죠. 이건 점의 이름이고 대문자는 소문자로 쓴 거는 그 점의 좌표입니다. 수직선 위의 점은 그 좌표를 맞으면 그 위치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 좌표의 차, x2에서 x1을 빼거나 아니면 x1에서 x2를 빼가지고 거기다 절대값을 씌운 것. 이 거리는 항상 양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차의 절대값으로 우리가 거리를 정의를 합니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빼서 절대값 씌우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뭐냐면 두 점이 이제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고 평면상에 있는 겁니다. 이 평면상에 있는 점은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고 숫자 두 개의 순서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X좌표, Y좌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하고 B점이 있으면 각각 x1, y1, x2, y2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각 점에서 x축,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요 맞은 빗변에 해당되는 AB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x1, x2의 차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x1 x2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y1 y2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y2 y1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차피 제곱하면 이 절대값 기호는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고 이거를 제곱해서 두 개 더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AB의 길이가 나오죠. 자, 이거 언제 했었죠? 중3 2학기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걸 일반화시켜서 정리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해서 공식을 좀 외워둬야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히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는 이래서 이 x2가 0이고 y2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x1, y1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운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자,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AB의 위에 짝대기 쭉 그은 것은 선분 AB를 의미하기도 하고 선분 AB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랑 비슷합니까? 삼각형 ABC 하면은 이건 삼각형 ABC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의 넓이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3이다 하면 이건 넓이가 3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equal 어떤 숫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표시하면 얘는 이 삼각형 ABC 자체를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교재 다음 쪽에 나오는 중선 정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셈 보충에 정리된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선 정리는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하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죠. 어떤 내용이냐? 말 그대로 중선에 대한 겁니다. 중선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 반대편에 있는 변의 중점하고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르죠. 이걸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각의 이등분선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이 각은 이등분된 건 아닙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일 때만 이 중선과 각의 이등분선이 일치하죠. 자, 그럼 중선을 만약에 그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중선은 이제 무게중심 구할 때 사실 예전에 그었던 건데, 여기서 하나만 그었습니다. 하나만 그어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요 길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절반이다. 따라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 하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된다. 자,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길이 같으니까 중선이면.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모양의 삼각형이든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3 때 좀 심학습을 한 사람들은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딱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하나, 2개, 3개에 대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각각 적용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연립해서 풀면 요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공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증명하지 않고 바로 좌표 평면과 좌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좀 편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요 상황 그대로 얘를 중점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도록 얘를 좌표축을 잡습니다. 사실 좌표축을 어디에 잡든지 이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뭐 상황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한 곳에다 잡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중점을 여기다 잡으면, 원점으로 잡으면 B하고 C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좌표가 되겠죠. X축상의 점이니까 Y좌표는 0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어디에 찍힐지 모르니까 이 뭐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A, B라고 일단 뒀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일사분면상에 있는 점으로 가정을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점의 좌표를 각각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AB제곱, AC제곱을 직접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방금 전에 한 걸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자, AB제곱은 어떻게 되죠? X좌표끼리 빼.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니까 A 플러스 C겠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0 해서 B의 제곱이겠죠? 거기다 루트를 씌워서 AB의 길이를 구하는데, 어차피 제곱을 하면 루트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C의 제곱도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그대로 일단 놔두고 AM제곱, BM제곱. 자, AM제곱, BM제곱. 요걸 구해본 거죠. AM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M은 이제 원점이니까 0,0.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고, BM제곱은 요 길이 자체가 C죠, C. 그래서 C의 제곱 해가지고 더했더니 역시 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더라. 얘네 둘이 같다는 거죠. 얘네 둘이 같다.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이것이다 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중3 때 증명해본 사람은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을 연립을 해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이거를 증명한다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안 한 사람 말고. 자, 그런데 이렇게 좌표 평면을 이용하면, 그리고 좌표를 이용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어떤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증명도 뭐 한번 알아둘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선 정리가 어떤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좀 요 기회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간혹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신 후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입니다. A와 B에 대해서 A, B의 길이가 5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자, 그 얘기는 뭐겠어요? A-3의 절대값이 5라는 얘기죠. 요거의 정의는 좌표의 차의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3이 그냥 5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3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직선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3에서부터 5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어떤 점이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A가 8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습니다. A 값은 그래서 두 개가 되죠.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5루트일 때 A 값을 구해라.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그냥 빼기만 하면 안 되고, 좌표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이제 각각 빼는 거죠. 뭐 여기서 이거 빼도 되고 반대로 빼도 되고. 자, 4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뒤에서 앞에 걸로 빼겠습니다. 요거의 제곱, X좌표의 차. 네, Y좌표의 차는 A-2죠? 이거의 제곱, 거기다가 루트. 이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얘가 5루트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요 일종의 방정식, 요 등식을 정리를 해서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을 합시다. 그리고 전개를 합시다. 그럼 루트는 이제 없애고 생각해도 좋고요.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이고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죠. 이쪽은 5, 25에다 2 곱하니까 이건 50이 됩니다. 양변 제곱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뭐죠? 2a 제곱 되고요. 플러스 4a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0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양변을 2로 나눠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 a 플러스 5하고 a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a는 마이너스 5 또는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둘 다 써야 됩니다.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필수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라. 삼각형의 모양을 알려면 그 삼각형의 변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그 길이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각각 다 구해 봅니다. 뭐 이건 그림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자, AB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차의 제곱들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는 어떻게 되는가? BC는 빼니까 3 빼니까 4 3의 제곱 4의 제곱 이거는 뭐 피타고라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25가 돼서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CA 이렇게 빼죠. 4의 제곱 이렇게 빼면 2의 제곱 돼서 자, 이건 얼마냐? 이거는 16 더하기 4니까 루트 20이야. 그럼 이거는 뭐야? 2 루트 5죠. 4, 5, 20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찾아내면 더 좋은데 요거를 제곱을 하면 그죠? AB 제곱이 5고 BC의 제곱은 25고 CA 제곱이 20이다 하는 얘기 뭐냐? 요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죠. 25가. 그런 얘기 뭡니까? 이 BC라는 이 변이 이 빗변이란 얘기예요. 빗변. 그죠? 자, BC가 빗변이고 제일 짧은 게 지금 AB.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AB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루트 5고 얘가 2 루트 5고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얘가 5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 5로 이걸 나눠보면 1대2 대 루트 5 딱 그 상황이에요. 1대2 대 루트 5의 상황이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각 A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R이라고 써도 되고 90도라고 써도 됩니다. 되시죠? 예. 자, 삼각형의 모양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 변이 뭐 두 변이 같고 한 변이 다르다. 이럴 때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답이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직각 삼각형, 뭐 아니면 정삼각형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딴 거 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밑에 유제에 있는 거 두 개 해보시고 나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이요.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는 X축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인가? 두 점 A와 B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이거 좌표축 그리는 거 여러분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즐겨 그려야 돼요. 요게 이제 3,2라고 합시다.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대충 비슷하면 돼. 1,4면 한 이쯤 된다고 치죠. 이 B 1,4다. 자, 대충 이렇다고 봅시다. 그럼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작도라는 단원이 있었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두 점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죠?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의 딱 중간에 있는 점, 중점을 잡으면 걔는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죠. 그런데 그 점뿐만 아니라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직선을 쭉 그어보면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얘네랑 여기에 A, B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그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점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A에 이르는 거리랑 여기서부터 B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는 거죠.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죠. 이걸 수직이등분선상에 있는 점은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X축 위에 있는 점은 딱 요거 하나뿐이죠. 요걸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구하는 방법은 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X축의 그러니까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더 복잡해요. 그냥 좌표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요 점, 그래서 좌표를 안 썼네. 3,2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하고 그 P점의 좌표를 우리가 A, 0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Y좌표는 0입니까? X축 위의 점이니까 Y좌표는 0이지. X좌표 하나만 구하면 돼. 그러면 이 거리가 같으니까 PA하고 PB하고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PA는 얼마야? 3-A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 요게 PA고요. 그게 이제 PB랑 같다 이거야. PB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거니까 자, 이거 1-A, 뭐 A-1이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제곱할 테니까 똑같아요. 4의 제곱 해가지고 루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 제곱해가지고 루트 없앤 다음에 루트 없애도 되죠? 양변 제곱해서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전개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가 4까지 다니까 13 되고 이쪽은 뭐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16 더하니까 17 되죠. 그럼 a제곱 지워지고 6의 1로 넘어가서 4a가 되고 이걸로 넘어가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죠? 그러면 이제 P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 0이다. 이렇게 또 좌표로 적어야지 그냥 마이너스 1만 적으면 안 됩니다. 되시죠? 자, 밑에 있는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이요. 두 점 A, 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중학교 때도 경험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2,3이라 그러면 한 이 정도 된다고 보고요. 2,3 그리고 뭡니까? 6,1이라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뭐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좀 비슷하게라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X축 위에 점 P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뭐 대충 그린 겁니다. AP와 BP 이 두 개를 연결한 거죠. 굵은 선으로 해볼게요. 자, 이게 AP고 요게 BP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언뜻 생각해도 P가 저기 멀리 좌우로 가면은 이 어때요? 불리하겠죠? 그래서 요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까요? 딱 중앙에 있어야 될까?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얘하고 더한 거는 이 B라는 점 혹은 A라는 점 어떤 거 하나를 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죠. 요 선대칭을 해봐서 이걸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B-하고 P를 한번 연결해봐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녹색으로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항상 합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항상 합동이 되죠. 요 길이 똑같고 요거 공통이고 직각이니까 SAS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항상 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하나, 얘 더하기 얘를 하나 똑같죠. 그러면 A, B점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B-도 결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결국 B-에서 A까지 일직선으로 한번 그어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이렇게 그어보면 요 점이 P가 되었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가는 거 요게 가장 짧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꺾여서 가는 거보다는 이렇게 꺾여서 가는 것보다는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안 꺾이고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바로 그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최소값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뭡니까? 얘는 6,-1이거든요. 그죠? 얘가 6,1이니까 6,-1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 점과 A점 얘는 2,3이었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요 가느다란 핑크색 요거의 길이가 되면서 이거의 최소값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2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나 뭐 3에서 마이너스 1 빼나 이 경우는 똑같죠. 어차피 제곱하니까 이거의 제곱, 요 길이가 바로 이거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럼 4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루트 32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4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16 곱하기 2니까 4 루트 2가 되겠죠. 요것이 최소값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원리를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이게 최소가 되는가.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신 다음에 필수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점 A, B 이것과 x축의 동점 P에 대해서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합의 최소값과 그때 P 좌표를 구해라. 앞에 필수 예제 3번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상황이. 자, 요거 좀 그려볼게요. 역시 이제 일사분면에서 주로 점들이 있으니까 좀 크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1,5 하면은 한 요 정도 된다고 볼까? 1,5 한 요 정도 보고요. 9,3이라 그러면 한 이 정도 볼까? 9,3 한 요 정도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쭉 연결해서 여기 점 하나 있고요. 여기 B.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있고요. 요게 A.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P라는 점은 역시 또 X축 위에 있는 점인데 AP. 근데 AP 플러스 BP 하면은 아까 필수예제 3번이죠. 그럼 이제 요거 대칭해가지고 요 점에서 직선 그어가지고 그게 이제 맞으면 이거 꺾인 거 최단 거리가 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제곱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P의 X 좌표를 우리가 뭐 T라고 한번 놓을까요? 그럼 T, 0이다 이렇게 놓고 직접 요 길이의 제곱을 구해 보는 거예요.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서 오히려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얘는 지금 뭐죠? 얘는 1,5고 얘는 지금 9,3이잖아요. 그럼 요거 구하면 t-1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의 루트가 요 길인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거고, 얘 같은 경우는 t-9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됩니다. 아까 루트 있을 때는 합이 잘 안 됐지만 루트가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합이 쉬운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보면 t에 관한 2차식이 나와요. 보세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플러스 25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9, 9, 81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t제곱 t제곱이니까 2t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0t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거 90이죠? 얘는 26이죠. 그죠? 90하고 26하고 더하면 얼마지? 116이죠. 뭐 숫자가 이렇게 크냐? 플러스 116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뭐야? t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좀 해보게. 만약 표준형이지, 표준형. t제곱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지.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플러스 25 있어야 되죠? 요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50으로 만듭시다. 그럼 플러스 116 하게 되면 얘는 뭐야? 2배의 t-5의 제곱,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얼마지 이게? 6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t가 5일 때 최소값이죠. 최소값 66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최소값은 66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때 점 P의 좌표는 5,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다른 풀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공부했죠? 그거로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지금 말이죠. 우리가 A하고 B를 있습니다. 그리고 P가 이제 어디에 찍힐지 모르지만 그 P하고 A, B의 그 중점을 한번 이어봐요. 그걸 M이라고 하지. 중점을 딱 이으면 이 상황이 뭐가 되냐면 바로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AP, BP 각각의 제곱의 합이다.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 어서 많이 봤지? 앞에서 본 거야.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뭐랑 같다 그랬나?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와 같다 그랬어. 근데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정해져 있죠. 그죠? P 값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P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직은 뭐 이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정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요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A점도 정해져 있고 B점도 정해져 있으니까 AM제곱 혹은 뭐 BM제곱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거는 정해져 있고 요거는 역시 또 P 값이 P가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대신에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를 한다 그러면 결국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의 제곱을 가장 최소로 하는 경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M이라는 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중간에 있으니까 얘는 9하고 1하고 돼서 보니까 5가 되고 얘는 4가 되죠. 5,4라는 점에서 X축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얘하고 이었을 때 길이가 짧은 점. 그거는 뭐냐? 그건 수선의 발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5,0이다.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의 2배를 한 것이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도 이걸 풀 수 있다는 거를 덧붙여서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책에는 안 나와 있는 풀이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좌표를 이용한 것을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유제 두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